포인트부터 먼저 한번 짚어보고 저하고는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여기에서는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신의 어떤 가치관, 즉 직업 선택의 가치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가치관이 무엇을 지원한 동기, 나는 이런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이 가치관을 실현시켜 줄 수 있어서 근로복지공단을 지원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쓰는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하자면 지원 동기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지원 동기는 여기에서는 나의 가치관, 직업에 대한 가치관을 적는 거고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곳이 어디다? 근로복지공단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결부시켜서 내가 하고 싶은 사업까지도 같이 연결해 주시면은 지원 동기는 대부분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지원한 직무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전문성은 역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역량을 얘기하는 거고요.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타인과 차별화된 본인만의 역량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이게 여기에 꽂히시면 안 돼요. 차별화된 본인만의 역량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여기에 꽂히시면 안 돼요. 차별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어떤 역량, 지식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다 정도로까지만 이야기를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예상치 못했던 어려운 상황에서 문제점을 분석하여, 즉 문제점을 분석한다가 포인트가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나는 어떤 것을 문제점으로 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즉 문제점의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점에 대한 관점. 나는 어떠한 것을 문제점으로 보고 있느냐. 자원이 부족해서이냐. 뭐 이런 사례는 들 수 있겠죠. 자원이 부족한 경우도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협업관계가, 그러니까 조직 내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 내에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우리는 문제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 외에도 어떤 문제점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돌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예상치 못했던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돌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또 다른 업무, 또 다른 과제가 주어졌을 때, 업무가 주어졌을 때도 우리는 문제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즉 한꺼번에 일이 몰렸을 때도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거고 조직 내에 갈등이나 불화가 있는 경우에서도 문제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자원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도 사실상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문제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아 가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뒤에 가서 한 번 더 전체적인 부분들을 한 번 더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드릴 겁니다. 자, 그 외에 회사나 같은 조직에서 일단 조직에서 일어난 일이어야 되는데 적극적 소통을 통해서 일단 조직 내에서 갈등 관계가 있어야 돼요. 즉 갈등의 유형이 존재해야 되는 거고요. 이 갈등의 유형을 내가 어떤 형태를 통해서 소통을 했는가, 어떤 형태를 통해서 소통을 해서 내가 갈등을 회피했는가, 즉 갈등 회피 전략을 무엇을 썼는가라는 갈등 회피 전략을 무엇을 썼는가라는 것이 사실상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본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것 자체가 뒤에 가셔서 직업윤리의 중요성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즉 본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가치관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이 가치관이 직업윤리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공동의 선, 즉 공동의 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공동체가 발전해 나가는
공동체가 발전해 나아가는 어떤 최선의 선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즉 직업윤리라고 얘기를 했을 때 무엇이 직업윤리인가라는 것들, 즉 윤리경영에서 나오는 윤리경영 정신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실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선생님 저는 가치관이 없습니다. 가치관을 문장으로 나타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당연한 말입니다. 제 자소서 기본 자소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인강으로 보신 분들은 제가 가치관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어렴풋이라도 어느 정도 나의 기준점이라고 하는 것들, 유치하지만은 기준점이라고 하는 것을 문장화를 한번 시켜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린 경우들이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보신 분들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가치관은 가장 중요한 건 문장화를 해놓는 게 중요한 건데 만약에 문장화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러면 어떡합니까? 라고 했을 때는 거꾸로 가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한번 가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것도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서 가보도록 할게요.